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10월에 치는 방문각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번 35회 시험에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시법 강의하는 강남방문각 소속 임의섭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 5가지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죠. 지적 공부하시는 분은 난이도 하의 문제를 맞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저가 없으면 중앙, 고저가 있으면 하단부, 절투했을 때 상단부, 그리고 물 관련될 때 최대선, 그리고 제방을 쌓았다면 제방 기준으로 최대선,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저가 있으면 하단부가 되겠고요. 고저가 없으면 중앙에 맞고, 제방을 쌓았으면 제방 기준으로 최대선인 바깥쪽 어깨 부분, 그리고 물 관련될 때, 그리고 최대선이다. 이게 중요하죠. 평균으로 나왔을 때 속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토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고하절상, 고저가 있을 때 하단부, 고하, 절상, 그래서 상단부가 됩니다. 틀린 거 골라라는 문제니까 정답은 기억하고 미음 2가지가 되겠죠. 자, 2번 문제인데 아주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번 문제 자체보다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측량을 하는 경우로 틀린 거를 골라라는 건데 딱 읽었을 때 내가 어떤 측량을 얘기하는지 떠오르면 그건 측량의 종류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거겠죠. 1번은 기초 측량입니다. 2번은 경계 보건 측량,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등록 말소 측량입니다. 그리고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라고 명칭이 만들어져 있죠. 다 측량을 하는 경우겠죠.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연속 지적도는 지적도 화면을 지적도 현재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지적도 전산 지적도를 이렇게 여러 개 붙여서 연속된 화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적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임야도가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 및 임야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 여러분 35회 시험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연속 지적도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거 지적도를 붙였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하고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고 무관하니까 측량하지 않는 경우로 정답은 맞는데 더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죠. 이쪽을 한번 보시죠. 제가 개정된 내용을 미리 좀 적어 놨습니다. 우리 법 시행규칙이 98조 2가 신설됐습니다. 9월 20일자로, 지난 9월 20일자로 개정으로 신설되고 그 날짜로 바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 이번 35회 시험이 10월 26일 날 치잖아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개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별표 3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거냐? 연속 지적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건데요. 관리와 정비에 관한 조문을 둔 거예요. 관리와 연속 지적도의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정책 수립은 누가 하는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그 정책을 반영해서 실무를 행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겠죠. 그리고 그 정책과 반영하는 실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누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조문이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개정된 따끈따끈한 개정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출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 35회 시험에 이 부분 출제가 된다면 제가 거의 쪽집게가 되겠죠. 쪽집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죠. 3번은 난이도 극상의 문제로 해설을 생략하도록 해설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설을 생략합니다. 자, 4번을 보시죠.
현행법상 지적도의 축척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적상에 지적도면의 축척이 7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00분의 1, 그리고 600분의 1, 그리고 5, 6, 30 하시고 동그라미 2개, 3000분의 1, 요걸 기본 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1000분의 1이 되죠. 여기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1200분의 1. 근데 600분의 1은 곱하기 2분의 1이 하나 더 있어서 2400분의 1이 있다. 여기까지 해두시고, 요것도 2분의 1 하면 6000분의 1이 되겠죠? 전부 몇 가지입니까? 7가지요. 이 7가지가 현재 지적 법령상의 지적도면의 축척인데요. 지적도는 이 모두를 다 씁니다. 그런데 임야도는 이 중에 요것만 씁니다. 임야도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바운더리 테두리를 한 이 내용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3000분의 1의 축척이랍니다. 그럼 도면은 지적도인가요? 임야도인가요? 그럼 대부분 임야도로 하시죠. 잘 보세요. 지적도는 다 쓴다고요.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쓴다고 그랬죠. 그럼 3000분의 1이면 지적도, 임야도 다 있는 겁니다. 보통은 임야도지만 지적도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적도에만 해당하는 요 5가지는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지적에 관한 기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2400분의 1이 축척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적도냐 임야도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축척은 지적도에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로 틀을 잡고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규격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30cm, 40cm, 33.33, 41.67, 40, 50cm 도면의 규격이 이렇게 달라요. 그 규격이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적었는데 이런 틀로 정리해 두시고 외워 두시면 이미 나왔고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지적도의 축척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7가지를 제대로 아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500분의 1 본 것 같죠? 그게 2분의 1도 있었죠. 2000분의 1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것도 없었죠? 자, 요거는 있었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지목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목이 안 나온 해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심지어 2문제까지도 나올 것을 예상하고 계셔야 되고, 지목에 대해서는 늘 제가 강조드린 바가 뭔가요? 철저한 암기로만 대응하셔야 된다. 우리는 법령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지목이 어떤가를 절대로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토지대장을 많이 발급받아보고 임야대장을 많이 발급받아서 지목에 대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으로, 그리고 토지대장이 있는 지목으로 하셨다가는 법령과 지목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답이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 지목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철저히 암기로 푸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의를 20년 이제 넘어간 횟수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지목에 대해서 맞췄다면 그분은 철저하게 충분한 시간 동안에 지목에 대해서 암기하고 대비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으로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목에 대해서는 감으로 풀어서는 다 오답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목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라는 건데요. 자, 1번 지문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읽고 암기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암기라고 하는 거는 조문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가는 암기를 하시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수로라는 단어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로가 2군데 나와요, 조문에. 자, 수로라는 단어는 우리 법령에 국어밖에 없습니다, 조문에. 그러니까 수로를 딱 보고 국어라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객관식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시기를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죠. 조수, 자연주수, 모래, 바람, 이거를 막는 것들, 그게 이제 조수 막는 게 방조제, 자연수 막는 게 방수제, 모래 막는 게 방사제, 바람 막는 게 방파제. 이게 전부 다 방제, 방제로 끝나는데 그걸 거꾸로 하면 제방이죠. 지목이 제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공원, 녹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뭐냐? 이거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을 끓이대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그리고 접속된 제염장. 이거 뭘까요? 이게 염전이잖아요. 7번째 지목, 염전. 자, 다 맞는 지문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5번 지문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 선박, 기체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자, 주유소용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유소용지는요, 뭐가 제일 핵심일까요? 여러분, 주유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름 파는 곳이잖아요. 석유,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라고 조문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수소, 그리고 전기도 들어갑니다.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석유 등을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고 그 주유소용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판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죠. 그래서 주유소용지에 단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곳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인데 다만 이런 것들은 판매가 아니니까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조문을 이제 지목이 28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지목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끝에 보면 다만 이것은 제외다. 다만 무엇은 다른 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한 12군데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좀 봐두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 다만 무엇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출제했을 때 정답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통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외한다라는 것을 출제를 하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점수도 낮아지는 거라고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죠.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골라라. 자, 저하고 이 도면의 등록사항을 암기사항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모의고사 해설은 제 강의 들었던 분들만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암기법을 제가 강요하지는 않고요. 도면에서 등록사항을 여러분이 어느 분의 강의를 들었던, 어느 교재 가지고 공부하셨던 기본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도면에 고유번호가 없습니다.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는 거, 이거를 포인트로 출제를 하기도 했었고요.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되죠. 그리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등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또 하나의 위치가 더 있어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인데 요거 공공 기준점하고는 우리 지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좌표 이하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거는 그냥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구비하고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이것도 도면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테두리선인 도각선하고 도각선의 우측 상단, 좌측 하단에 수치가 있거든요. 10만 단위로. 그게 이제 도각선 수치인데 조문에는 이걸 묶어가지고 도각선과 구수치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사항을 골라봐라 그랬기 때문에 니은, 디귿, 위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가보죠. 지적식량 적부심사에 대해서 옳은 거를 골라라. 자, 30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의사가 30일 이내에 회부한다. 이게 뭐 핵심이 되겠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죠. 이게 정답입니다. 나머지 틀린 거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죠. 자,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잖아요. 심의의결은 뭐 심사든 재심사든 전부 60일 이내로 돼 있죠. 60일 이내. 그 다음에 부득이 할 때는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숫자로 가지고 내면 난이도는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요. 부득이 할 때, 자, 여기 부득이 할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연장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렇게 돼 있죠. 위원회 스스로 의결해서 연장한다는 거예요. 기간이 더 필요한데
우리 연장할까요? 이렇게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위원장의 직권으로 또는 행정관청,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제가 변형해서 출제했을 때 여기를 틀렸다고 체크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르게 내면은 난이도가 상이된다는 뜻이고요. 우리 지적시험은 난이도를 중 또는 중하로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출제가 된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렇게 출제하면은 잘 속는 난이도 상해 문제가 된다. 지적도 상해 문제가, 난이도 상해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해 문제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는 절차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적위원회가 의결하고 나면요,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인,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바로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회부했던 행정관청에 준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행정관청이 의결서를 받아서 청구인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7일 이내가 됩니다. 7일 이내. 그리고 의결에 불복한다. 그럼 무슨 단계가 나와야 됩니까? 한 번 심의 의결이 있었으니까 이제 재심사 단계로 가잖아요. 그리고 심사와 달리 재심사는 마냥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있어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적부심사의 절차를 거쳤던 행정관청인데요. 이 재심사니까 상급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토부 장관을 거쳐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가 맞게 됩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우리 시험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난이도 상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등기하고도 관련되는 주제가 될 수 있는데 합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은 소용, 동동특 이렇게 이제 암기사항으로 하셔서 소유권, 용의권, 그리고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핵심으로 동일한 저당권,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걸로 동일한 신탁등기,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그래서 동일한 저당권, 동일한 신탁등기, 그리고 마지막 특례라고 해서 대장상 합병 등록 절차를 마친 후라면 원래 합병이 안 되는 것도 합병이 되게 해주겠다는 특례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용, 동동특 5가지로 저하고 정리해서 외우긴 했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집착하실 거는 없고 여기 하나 들어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합병을 할 수 없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소용, 동동특 이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합병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면 합병할 수 없다고 하시면 돼요. 여기 바로 볼게요. 가압류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 용의권, 그리고 동일한 저당권, 동일한 신탁등기, 그리고 특례, 대장사 합병 등록 절차를 마쳤다는 게 이제 특례가 되는 전제거든요. 이 5가지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소용, 동동특에 해당한다면 합병이 되는 거고, 거기 해당하지 않으면 합병이 안 된다는 그 결론을 저하고 트레이닝 했다 그랬죠. 지금에 와서 소용, 동동특을 외우셔야 되는가 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려면 그 정도, 그러니까 소용, 동동특이란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암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건 아셔야 돼요. 소유권, 용의권, 동일한 저당권, 동일한 신탁등기, 특례. 결국은 소용, 동동특을 외우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가지만 딱 보자마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합병이 안 된다. 정답. 이렇게 가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32회 기출에 나왔던 건데요. 그걸 이제 변형한 거예요. 그런데 29회 때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 토지가 2개가 있는데 10번지와 11번지가 있다고 할게요. 어느 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금방 소용, 동동특에 해당하면 합병이 되고
거기 없는 것들은 합병이 안 된다라고 하시라 그랬죠. 근데 그냥 저당은 없었어요. 동일한 저당권. 조문대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길게 얘기하면,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학문적인 표현이 우리 법령 시험에는 나오지 않죠. 법령을 치는 시험에 학설이 나오지 않죠. 학자들의 명칭이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저당권, 그냥 저당권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그냥 나오면, 즉, 동일한 저당권이 아니라, 동일한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냥 저당권, 그냥 근저당권 나오면 합병이 안 되는 거라고 심플하게 답하실 수 있었다면, 29회 기출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전부 난이도 최상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푸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소형 동등특, 결국 그 암기 사항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만 기억을 하세요. 합병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 같을 것,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누가 용익을 설정했든 상관없어요. 동일한 용익이든 상이한 용익이든 상관없어요. 용익권이 나오면 합병이 된다 하시고, 저당권은 동일한 저당권, 그리고 신탁 등기도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2020년 8월 5일자로. 그게 이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그리고 대장상 합병 등록 절차를 마쳤다라는 게 합병을 하게 해주겠다는 특례이기 때문에 합병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문자 따서 이제 소형 동등특이라고 저는 암기법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암기법을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내용은 아셔야 돼요. 소유권, 용익권, 동일한 저당권, 동일한 신탁등기, 특례까지. 그게 없으니까 이제 합병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쉽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보고 싶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생략하니까 참고로 해설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 9번 문제도 난이도 극상의 문제로 이거 배제하자고 이렇게 해설지에 돼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등록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이거를 한 여러 번 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 대해서요. 근데 이것도 저하고 같이 암기하신 분들 너무 쉽게 대응할 수 있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사항은 6개입니다. 고, 장, 소, 지, 소, 지. 자, 이 고유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그리고 소유권 지분, 그리고 소유권, 소유자 정보, 그리고 지분. 그래서 여기 소지는 소재 지분이고요. 요거는 소유자 정보 5가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소유권 변동 원인, 소유권 변동 일자 5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고, 소유권 지분이 여기 들어가요. 자, 어쨌든 고장, 소지, 소지 이렇게 저하고 이제 외우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준비하신 분은 너무 쉽잖아요. 이거 6개 찾으면 되니까. 자, 고유번호 있죠. 공통사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 정보도 있고, 소유자의 성, 주, 소유권 변동 원인, 소유권 변동 일자까지 포함해서 총 5가지. 소유권 지분도 있잖아요, 여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 비율은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건전지로 외웠죠?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그래서 대지권의 지자를 따서 건전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웠던 거예요. 어쨌든 요 3가지가 공통사항으로 체크되시면 됩니다. 기억, 디귿, 리얼. 정답은 1번이네요. 기억, 디귿, 리얼. 자, 11번입니다. 축적변경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다 골라보라. 이제 이번에 옳은 것 고르기인데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고요.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3분의 2가 아니고요. 2분의 1 이상을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 이거를 과반으로 하면 잘 속으시는데요. 과반은 절반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초과입니다. 과반은 2분의 1 이상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과반을이라고 했을 때 잘 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비교해 드렸고요. 2분의 1 이상이고, 그리고 위원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라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도 출제가 제법 되고 있죠. 좀 틀렸고요. 위원은 누가 축적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이면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지적에 관한 전무지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토지 소유자로서 이 수식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인 것만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이면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로서라는 수식어가 여기 붙으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이면서 지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는 게 아니라, 지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토지 소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로서라는 수식어가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앞에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봐두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 마지막 문제죠. 지적 소고에 대해서 지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적공부 보존에 관한 건데, 도면은 지번부여 지역별로 도면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보호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만 반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서 가시적 지적 공부를 지적소관청에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재지변. 둘째, 승인입니다. 어쨌든 맞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적 공부가 아니라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전산 자료입니다. 지적 전산입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정보는 연구 보존, 이게 결국 관리잖아요. 어디서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자,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은 어색한 조합을 떠올리시라고 그랬어요. 관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우리 법령에 보면 잘 연결이 안 돼요. 이 시군구는 실무관청에서 지적소관청이잖아요. 시도지사는 그의 상급관청이에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고, 저는 어색한 조합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디귿 조문이 26회와 27회 때 연속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를 꼼꼼히 안 받으시면 이렇게 틀리시더라고요. 지적소관청을 많이 떠올리셔요. 시장군수구청장을 보고 그 앞에 뭐가 더 추가될 수 있느냐, 지적소관청 개념에 특별자치시장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2012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를 보고 이거 특별자치시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세종시요. 여기다가 X를 하시면서 푸시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카드 형태로 된 장부는요,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100장 단위입니다. 자, 지금 이 기출문제는 32회를 변형한 문제인 건 아시죠? 근데 그 전 31회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31회 이 시험 바로 전 시험에서 100장 단위 바인더로 보관한다라고 맞게 나왔고, 32회 시험에 200장 단위라고 틀리게 냈던 겁니다. 자, 옳은 거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리을 하나 빼고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아니죠. 리을이 틀렸고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편으로 가는데 13번도 난이도 극상의 문제로 넘어가는, 생략하는 문제라고 해설지에 되어 있을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교를 다 골라봐라.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오셨습니까? 모의고사 등을 치시면서. 자, 이걸 감각으로 푸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조문에 있는 대로 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23조 1항이
공동신청을 규정한 거고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 2항부터 8항까지가 이게 단독신청의 예외고요. 그리고 더하기 부동산 등기법 98조, 99조 이게 이제 촉탁과 수용일 때 단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 그러면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표시 등기. 표시 등기 두 가지입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전부 표시 등기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법인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기.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8조, 99조가 이제 촉탁 등기하고 수용 등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상심, 표시판, 법인 합병, 단독 신청, 더하기 촉수 이렇게 외우셔야 되지 한꺼번에 쭉 같이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2항부터 8항까지 있는 이 내용은 원래 단독이에요. 단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촉탁 등기와 수용 등기는 단독이 원칙이지만 공동을 하는 예외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 회차 시험에서도 또 그게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소 등기라든가 가등기로 가면요. 이 둘 다 원칙은 공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규정이 돼 있어요. 다시 이거는 단독밖에 없고 이거는 원래 단독이고 예외적으로 공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내면 그나마 조금 난이도 중 또는 중상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안 해오고 오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잘 틀리셔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포함하면 난이도 최상이 됩니다. 다시요. 전부 단독이 가능한 경우죠. 이거는 단독밖에 없고 단독이 원칙인데 공동도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고 이거는 공동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이 가능하고 다르죠. 다르니까 따로따로 정리를 해 두시되 단독 신청의 틀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원칙적인 단독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고 가셔야 된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당권 말소 등기인데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면요. 돈을 다 갚았죠.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에 대해서 민법 369조를 아시면 돼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규정이에요. 369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 유명한 조문이에요. 돈을 다 갚으면 담보도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말소 등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지금 법이 인정했잖아. 법이 돈 다 갚으면 저당권을 소멸했다고 그랬지 언제 말소 등기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소멸했지만 결국은 등기부에서 지우거든요. 그 등기할 때는요. 의무자 권리자가 쌍방이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다 갚았어요.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말소 등기 할 때는 쌍방 공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가등기 나왔죠. 지금 여기 가등기 얘기했잖아요. 요거 낸 거예요. 그게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 뒤로 갈수록 난이도 높다니까요. 자, 가등기도 가등기 한 쌍방이 같이 올리고 지우고 해요. 근데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갑을병 사례로 있었죠. 제가 빨리 말씀으로 드려보면 갑구에 소유자 갑으로 돼 있고 을이 가등기를 해요. 그리고 가등기는 예비에 불과하니까 소유자인 갑이 제3자에게 조건을 더 좋게 제시하는 제3자에게 처분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어요. 요게 기본 사례잖아요. 그럼 이때 가등기를 말소를 지금 논하죠. 이 가등기 말소는 한자가 누군데요? 갑하고 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운다고요. 공동으로. 하지만 지금 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이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갑, 을, 병 모두 단독이 됩니다. 갑은 을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실 수 있다고 돼 있고 병도 가등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선순위 가등기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자잖아요. 순위가 밀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이네요. 병도 가등기상 이해관계인이고 제3자지만 을의 승낙서를 받아서 지을 수 있다라고 특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평가는 법무사 시험에는 나오지만 중개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죠. 그런 평가까지 물을 시험의 그 범위가 아니거든요. 중개사 시험은. 자, 어쨌든 갑도, 병도, 을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지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을도 자기 가등기를 스스로 지을 수 있어요. 가등기 할 때 받았던 가등기 등기필 정보와 지금처럼 소유권 가등기에 단독 말소일 때는 을 자신의 을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을이 단독으로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가등기 명의인 갑을병 사례에서 누굽니까? 병요. 병도 을의 가등기에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이 나오네요. 단독 신청 가능하잖아요. 뭐를 들고요? 을의 승낙서를 들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다 골라봐라. 일단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에 말소 등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 제가 줄을 안 긋습니다. 시험에 신탁 등기가 나오든, 신탁 등기, 변경 등기 나오든, 신탁 등기, 말소 등기 나오든 줄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탁 등기의 기본 메커니즘이 똑같거든요. 신탁 등기는 그리고 또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요, 수탁자 단독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상신할 때 이거예요. 수탁자 단독 신청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독 신청입니다. 말소 등기 줄 걸 것도 없어요. 신탁 등기는 다 단독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건저당권 변경등기, 건저당권 변경등기인데요. 내용을 고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게 공동신청이죠. 단독으로 체크하실 거는 니은 디귿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등기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이게 등기 당사자 능력, 이 용어부터 정리 안 하면 문제 못 풀죠.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하고,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도 하고, 등기 명의인이 될 자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뜻해요. 이 말의 뜻을 모르는 분이 많다니까요. 등기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용어를 잘 하셔야 돼요. 등기 당사자 능력이 뭘까?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데, 당사자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잖아요. 그들이 어떤 능력이 갖춰 있어서 등기를 신청할까 이 말이죠.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신청하고 등기를 넘겨주고 등기 받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예요. 어쨌든 틀린 거를 골라라는데 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다. 자, 여기 단체잖아요. 이게 사단이 사람의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다 한자 말이잖아요. 사원의 단체예요. 제가 뭐 약자로 좀 적어봤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재산의 단체는 재단이고요. 사원의 단체가 사단입니다. 사단을 사람의 단체라고 잘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이유가요. 우리 중개사 시험의 민법 범위에 권리 주체인 자인인 법인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쪽이 나오면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인 아닌 그랬죠. 이게 아닌 보셔야 됩니다. 한자로 하면 안일비자지 않습니까? 이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법인 설립 등기 안 하면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게 단체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중개사가 되시면 더 많이 보시게 될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등기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를 보시면 뭐 때문에 보세요? 권리자가 누군지를 보는 게 등기의 핵심이에요. 권리자가 누군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등기부에 권리자로 올라가 있는 자들을 분석해 보세요. 뭐 홍길동도 있고 뭐 신한은행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부동산 등기부에 즉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권리자로 올라가 있는 자를 크게 2대별로 하면 인간이거나 단체면 가능해요.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이 명인이 될 수 없다,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요, 법원에서 따지는 거는 이건 인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또는 이건 단체로 볼 수 없다라는 것,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인가요?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해서 권리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단체잖아요. 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단체 명의로 등기한다고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액션은 누가 할까? 대표자나, 지금 법인 설립 등기 안 했다 그랬죠. 법인 설립 등기 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해야 법인 설립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 등기 안 했다 그랬죠. 그럼 대표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안 돼 있을 수도 있을까요? 대표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서는. 자, 그래서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신청한다. 자, 이건 액션이잖아요. 액션 누가 해요? 사람이 해야지. 단체가 어떻게 신청합니까? 액션을. 그러니까 이게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게 조문의 내용입니다. 등기부 26조의 조문의 내용이에요. 26조 2항. 자, 이 해설도 고쳐야 됩니다. 해설에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한 부동산 등기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을 잘 보세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 틀려요. 관리인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그거 미처 못 고친 거예요. 좀 고쳐주세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까 해설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한 부동산 등기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등기법 26조의 내용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거 뭐예요? 이거 같은 말이고, 다른 말로 등기 신청 적격, 다른 말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자, 이거 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대놓고 단체니까 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틀린 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과 2번도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1번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평소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에 대해서도 틀린 거를 골라라는데 이번 시험에 만약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거라고 저는 격려를 해드리고 합격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사람이 일이라나 알 수 없고 혹시 낙방하신다면 이 여러분이 공부한 이 신청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번 개정은 이 등기법의 개정은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돼요. 1월 뭐 25일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이 된 부분이. 그래서 그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다시 한 번 더 하신다면 이 바뀐 내용으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반드시 붙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붙으시고 우리 또 보지 맙시다. 제발. 예? 자꾸 보고 뭐 반갑다 하시는데 학원에 오셔서 합격 인사드리러 오시면 반갑지만 수강하러 왔어요. 재수생 할인해 준다고 해요 하고 웃으시면 저는 사실 반갑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다시 보지 말기로 하죠. 합격하시고 떠나십시오. 더 큰 물에서, 더 큰 세상에서 여러분의 큰 뜻을 펼치시기를 바라고 이제 수험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자, 이 신청에 대해서 틀린 거로 골라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에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청할 때 이 신청 대상기관에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등기에 대한 이 신청은요. 일단 등기소가 지방법원 소속이니까 지방법원에 이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먼저 이 신청서를 집어넣는 독특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시험에 2번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요. 그 등기 사건을 담당했던 등기관이 있는 등기소에 제출해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먼저 넣는 독특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도 뭐 평소에 많이 설명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도
건너뛰는 문제입니다. 보실 필요 없는 문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굉장히 사례 문제라서 복잡하고 어렵게 보입니다만 여러분은 논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거를 골라라는 건데요. 일단 전세금과 범위가 기록해야 되는 필요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전세권 등기잖아요. 근데 존속기간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존속기간, 변제기, 약정, 이자, 지료 이런 것들이 임의적 사항으로 대표적인 걸로 공부하시잖아요. 그 존속기간 임의적인데 기록해야 한다는 필요적으로 얘기하면 틀렸다고 이렇게 끊는 순간 틀립니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사례를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다가 기간을 정했죠. 계약서의 기간을 적었죠. 그래 놓고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런데 계약서의 기간을 적었잖아요. 존속기간을. 그리고 신청서에, 등기신청서에 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고 안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전세권 설정 계약서하고 또 하나는요, 등기신청,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하고 제출했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적혀 있는데 신청서에 기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등기관이시면 어떻게 해줄래요? 기간에 대해서 불일치가 생겼잖아요. 제출한 서류에 불일치가 생겼기 때문에 등기 안 해주고 각하해버려요. 자, 그러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계약서를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면 신청서에 안 적으면 각하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서에 적어야 되죠. 다시 존속기간 그 자체는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는 임의적 사항인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게 전제가 깔리면 적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각하되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적었다고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이 존속기간도 기록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셨어요. 존속기간 딱 보자마자 임의적인데 하면서 쫙 꺼버리죠. 그렇게 성급하게 푸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됐어요. 자,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어요? 토지에 있어요? 건물에 있어요? 토지에 있어요? 건물에만 있습니다. 토지는 법정갱신 없어요. 기간 만료하면 그냥 전세권 소멸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에 대한 저당을 선등기, 새로운 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존속기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먼저 선행해야죠. 당연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시간상 생략하고 5번 바로 볼게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이랍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전세 기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전세금 돌려주세요라는 채권을 어쩌겠다고 하고 있죠? 자, 이게 성립해야 안 해요. 지금 전세 기간 중이라 그랬잖아요. 전세금 돌려주세요라는 채권이 있어야 그 채권의 이 전부를 양도하든 일부를 양도하든 이렇게 논할 텐데 전세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다고요. 그래서 뭐만 고치면 되느냐? 요거를 후라고 고쳐볼게요.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단계예요? 전세금 빼주세요. 전세금 빼주세요라는 채권이 성립하니까 그 채권을 전부든 일부든 양도하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 전부 이전 논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틀린 거 골라라.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생략하는 문제입니다. 건너뛰는 문제. 아까 지적은 건너뛰는 문제가 2문제 있었고요. 지적은 건너뛰는 문제 4문제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너뛰는 문제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를 골라라 입니다. 자, 볼게요. 멸실한 건물이랍니다. 그럼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등기 기록에 전부 멸실에 표시를 합니다. 다 지웁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쓸 일이 없죠. 그래서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구분 건물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빌라 이렇게 해볼게요. 빌라에 여기 201호인데요. 이제 무슨 빌라, 장미 빌라, A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라고 하는데
201호가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전소돼 버렸어요. 그럼 이 부분 멸실등기 해야 되겠죠. 201호 멸실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합 건물은 이 전체가 1기록으로 1등기 기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왜? 한 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폐쇄하면 돼야 안 돼요? 폐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건물 멸실 등기를 하고 나서 기록을 폐쇄하는 게 원래 일어나는 절차인데 구분 건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자, 구분 건물인데 기록을 폐쇄한다. 그래서 여기가 틀려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시간상 나머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신청, 아까 단독신청도 나오더니 공동신청도 나오네요. 자, 수용등기. 자, 수용등기의 말소등기입니다. 기본적인 말소등기, 공동신청입니다. 그 다음, 승소한 가처분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때,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그러니까 승소한 자가 떠안을 수 없는, 그리고 승소한 가처분 채권에 저촉되는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소하느냐? 승소한 자가 판결 가지고 단독 신청에 지워요. 판결 가지고 나보다 후순위의 소유권 등기 지워라고 단독 신청합니다. 이건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약 등기를, 이 특약 등기는 환매권이 공시되어 있는 등기인데 지금 환매권 행사했다는 걸 등기관이 알죠. 그러니까 이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증등기는 공동신청이죠. 유증등기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포인트 5개 정리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유증등기는 공동신청이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특등유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특정유증 등기해야 유증효력. 세 번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등기 실행하는 게 원칙이다. 네 번째, 유류분 침해하는 유증등기라도 수리해야 된다. 다섯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포괄 수증자는 바로 보존 등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1년 10월 13일자 정부 시행부터요. 그렇게 저하고 많이 정리하셨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유증등기의 1포인트가 공동신청. 그래서 의무자측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유언집행자가 들고 가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이것도 공동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로서 협의취득 공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거를 골라봐라. 기억, 리얼, 미엄. 2번이 정답이죠. 자, 23번 신탁등기도 생략하는 문제, 네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등기는 우리 중개사 시험의 등기편에서 안 나오면 이상한 주제죠. 자, 등기편 빅3 주제를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저당권요. 근저당 포함하고 공동저당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요. 이 두 가지는 쌍벽을 이룹니다. 거의 출제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주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존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이게 빅3고요. 빅3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세 개의 주제만 정리해도 최소 3문제는 대응이 됩니다. 최소 3문제. 그리고 어려운 주제, 한 번도 본 적 없는 등기 예규나 등기 설례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정리해도 풀 수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 거듭 강조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져두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더 좋고 없으셨다면 이제라도 보셔야 되고 했다면 그걸 또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틀린 거 골라보겠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요건 묻는 거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즉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우리 시험에 한 6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법원이 등장했잖아요. 법원. 하지만 법원이 등장해도 촉탁등기 아닌 유일한 등기다. 그래서 이걸 촉탁등기라고 틀리게 낸 것만 해도 한 4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등기 권리자가 받아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어느 지방법원 가서 신청하고 받아오느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인데 그거를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그래서 틀리게 내고 또 맞게 내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냈어요.
이것만 해도 8번이나 출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청구권 가등기. 저하고 이제 등기법 88조에 보면요. 등기법 88조에 보면 채권적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우리가 다룬다라고 이제 그 관련된 조문을 얘기하는 건데 그 88조에 보면 그 채권적 청구권의 모습이 7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설, 이, 변, 소, 시, 정, 장래.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설정 가등기, 이전 가등기, 변경 가등기, 소멸 가등기, 시기부 청구권 가등기, 정지적 공부 청구권 가등기,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요거는 예약상의 가등기를 허용하는 건데요. 그 중에 뭐가 보이세요? 요거잖아요. 요거. 변경 가등기. 된다. 그겁니다. 이거를 읽고 건저당권, 채권, 채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읽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딱 보자마자 변경 가등기 된다는 말이잖아. 맞네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객관식 중개사 시험은.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잠깐 할 수 있다. 맞고요. 틀린 걸 골라라. 자,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맞죠?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때 예약한 순위를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이게 등기법 91조 조문입니다. 등기법 91조 조문.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본등기죠. 자, 저당권 가등기 그에 본등기를 해요. 그럼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뭔가 등기가 들어오면 그 중간 등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저당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 중간 등기는 무엇이든 안 지웁니다. 무엇이든 양립이 되기 때문에 안 지운다고요. 근데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다 맞네요. 틀린 거 5번이겠네.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가등기 한 쪽에 대항할 수 있는데 지우면 안 되죠. 존속시켜야 되겠죠. 자, 이 가등기를 자세히 이제 소유권 가등기 본등기 할 때 하고 용의권 가등기 본등기 할 때 하고 저당권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세수로 나눠서 제가 평소에도 여러 번 반복해 드렸으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옳은 거 골라래요. 옳은 거 고르기.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주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6조 1항이네요. 6조 1항. 그대로 맞네요. 정답입니다. 나머지 뭐가 틀린지 볼게요.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됐을 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가등기 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등기는 예약만 했으니까요. 본등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됐대요. 이건 무효죠. 죽은 사람은 권리 못 가지니까 등기돼도 무효입니다. 그럼 누가 이 무효로 평가되는 게 판례거든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라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살아있다. 그래서 이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소유권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가등기된, 자, 가등기한 사람은요,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아직 권리를 못 가지고 있죠. 예약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보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권리입니다. 이거 권리. 말소 등기 청구권. 가등기는 예약만 했어요. 예약만 한 자예요. 예약만 한 자가 권리 없잖아요. 뭔 권리가 있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예약만 해놨다니까요. 자, 틀렸죠? 자, 마지막 질문. 등기 효력에 대해서 옳은 거를 골라라. 마지막 질문은 보존 등기의 명의는 추정받습니다. 자, 최초의 소유자로 최초의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거죠.
제3자뿐 아니라 그 전 명의인에 대해서도 그 전 명의인이 누가 있어요? 최초의 소유자로 추정받는데 그 전 명의인의 추정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기가 최초의 소유자인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지금 촬영하는 날짜로 오늘이 10월 2일입니다. 자,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해도 지금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뭐 3주 남짓. 근데 여러분 이 모의고사를 치시는 시점은 시험 한 일주일 전인가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자, 마무리라는 거는요,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 동안에 공부하신 내용들을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 가는 거, 그게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 어려운 내용을 붙잡고 계시면 안 되고요. 자꾸 리피트하여,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우리 중간에 시험은 기출문제의 꾸준한 반복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시즌 초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렇게 정리해 오신 분들은 마무리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 이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으신다 하더라도 지금 남은 시점에 뭐 강사를 바꾸고 자료를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부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시고 시험 직전에 한 번 일람을 하고 가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마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35회 중간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고 두 번 다시 수험생으로서는 보지 말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